박준 변호사. 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그렇죠. 사람을 보내서 버틸 만큼 버텼다고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건 무슨 진짜 뜻이에요, 버틸 만큼 버텼다고 봐야 돼. 나이도 네. 뭐 상당히 꽤 되죠. 예. 여전에 가까운 나이기도 하고 사실은 의리 하나로 끝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만약 묵비권을 계속 행사한다 예. 그러면 이거를 뭐 피할 수 있지만 묵비권이 네. 아닌 검찰 진술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진술에 대해서 뭐 정상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예. 그러다 보니까 MB한테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네. 내가 더 이상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 거를 측근을 통해 전달이 되고 예. 아마 이 상황에서 변호사라면 당연히 이런 조언을 했을 거고요. 예. 네. 막 가족들도 예. 이걸 버티고 한다 하더라도 MB도 어쩔 수 없고 예. 김백준도 어쩔 수 없다. 예. 그렇다면 본인은 이제 판단을 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김 전 기획관이 혼자 내가 뒤집어쓸 수는 없다. 네. 뭐 이런 좀 계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본인의 어떤 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 측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의 증거가 완벽해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김백준 기획관이 MB에 이제 수십 년 집사이셨던 예. 분인데 입을 다물 줄 알았는데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검찰의 수사가 완벽했다. 완벽했다. 증거를 들이대는데 이걸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예. 검찰의 승리라고 한다면 뭐 김백준 기획관도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게 예. 하나가 예.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과 MB 전 대통령이 같은 사건을 놓고 이제 경중을 가리게 돼 있잖아요. 예. 누가 주범이가 누가 존범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시를 했느냐, 공모를 예. 했느냐. 이런 관계에서 보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보면 김백준 기획관은 내가 받는 양형이나 범죄 역량이 예. 차라리 MB에게 많은 것들을 돌리면 자기는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개인적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MB 전 대통령이 또 소환돼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면 일단은 주군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예. 나의 범죄 용의 형량을 좀 줄여나가겠다. 예. 이런 네. 개인적 계산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예. 이런 걸 보면 저는 김희중 부속실장도 그렇고 김백준 예. 기획당도 그렇고 MB를 정치 입문 처음부터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측근들이 예. 연달아서 이렇게 입을 여는 걸 보면 예. 정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사람 관리가 우선이다. 사람 관리.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람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측근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이현종 의원. 네. 일부 언론에서 김 전 기획관이 MB 측 면담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의미 있는 인사를 통해서 면담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 우리가 거부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조차 없었어. 이런 얘기고요. 네. 하나 더 보실까요? 압수수색이 있던 날 삼성동에는 MB 사무실 찾아가서 대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MB 측에서 만남을 거부했다. 저 얘기를 놓고 보면 방금 전에 김근식 교수가 지적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백준 전 비서관의 어떤 비중을 보면 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예. 내곡동 옛날에 그 집 문제라든지 예. 뭐 논현동 뭐 집 땅 문제라든지 등등 다스 문제라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예. 사람일 예.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어떤 그 청와대로 나온 이후에 상당히 예. 좀 소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사법 이제 처리를 당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떤 식이든지 뭔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대화를 시도를 아마 네. 했을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김백준 전 비서관 측도 그렇고 양쪽에서 어떤 식이든지 뭔가 냉기류가 흘렀기 때문에 예. 만나지 않은 것이라고 예.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김백준 전 비서관은 이제 선택의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최순실의 어떤 역할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쩌면 보면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잖아요. 앞으로. 예. 예를 들어서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거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జరి는 문제고 예. 본인은 그게 아닌 거죠. 예. 본인은 사실은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냥 고스란히 형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죠. 중형이거든요. 예. 그러면 비춰봤을 때 김백준 전 비서관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살 길은 결국 모든 책임을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넘길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일 오후 김백준 전 기획관의 기소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입장도 그렇고 김백준 예. 기획당도 그렇고 MB를 정치 입문 처음부터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측근들이 예. 연달아서 이렇게 입을 여는 걸 보면 예. 정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사람 관리가 우선이다. 사람 관리.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람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측근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이현종 의원. 네. 일부 언론에서 김 전 기획관이 MB 측 면담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의미 있는 인사를 통해서 면담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 우리가 거부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조차 없었어. 이런 얘기고요. 네. 하나 더 보실까요?
압수수색이 있던 날 삼성동에는 MB 사무실 찾아가서 대책을 논의하느라 했으나 MB 측에서 만남을 거부했다. 저 얘기를 놓고 보면 방금 전에 김근식 교수가 지적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백준 전 비서관의 어떤 비중을 보면 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예. 내곡동 옛날에 그 집 문제라든지 예. 뭐 논현동 뭐 집 땅 문제라든지 등등 다스 문제라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예. 사람일 예.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어떤 그 청와대로 나온 이후에 상당히 예. 좀 소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사법 이제 처리를 당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떤 식이든지 뭔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대화를 시도를 아마 네. 했을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김백준 전 비서관 측도 그렇고 양쪽에서 어떤 식이든지 뭔가 냉기류가 박준 변호사. 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그렇죠. 사람을 보내서 버틸 만큼 버텼다고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건 무슨 진짜 뜻이에요, 이거? 버틸 만큼 버텼다고 봐야 돼. 나이도 네. 뭐 상당히 꽤 되죠. 예. 여전에 가까운 나이기도 하고 사실은 의리 하나로 끝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만약 묵비권을 계속 행사한다 예. 그러면 이거를 뭐 피할 수 있지만 묵비권이 네. 아닌 검찰 진술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진술에 대해서 뭐 정상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네. 그러다 보니까 MB한테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네. 내가 더 이상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네. 걸 측근을 통해 전달이 되고 네. 아마 이 상황에서 변호사라면 당연히 이런 조언을 했을 거고요. 예. 네. 막 가족들도 예. 이걸 버티고 한다 하더라도 MB도 어쩔 수 없고 예. 김백준도 어쩔 수 없다. 예. 그렇다면 본인은 이제 판단을 한 상황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김 전 기획관이 혼자 내가 뒤집어 쓸 수는 없다. 네. 뭐 이런 좀 계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본인의 어떤 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 측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의 증거가 완벽해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김백준 기획관이 MB에 이제 수십 년 집사이셨던 예. 분인데 입을 다물 줄 알았는데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검찰의 수사가 완벽했다. 완벽했다. 증거를 들이대는데 이걸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예. 검찰의 승리라고 한다면 뭐 김백준 기획관도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게 예. 하나가 예.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과 MB 전 대통령이 같은 사건을 놓고 이제 경중을 가리게 돼 있잖아요. 네. 누가 주범이가 누가 존범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시를 했느냐, 공모를 예. 했느냐. 이런 관계에서 보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보면 김백준 기획관은 내가 받는 양형이나 범죄 역량이 예. 차라리 MB에게 많은 것들을 돌리면 자기는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개인적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MB 전 대통령이 또 소환돼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면 일단은 주군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예. 나의 범죄 용의 형량을 좀 줄여나가겠다. 예. 이런 네. 개인적 계산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이런 걸 보면 저는 김희중 부속